네, 안녕하세요. 컴패니언입니다. 오늘 살펴볼 재미있는 주제는 바로 돈키호테에 관한 것인데요. 자,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은 매우 재미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돈키호테는 왜 재미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돈키호테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기사들이 몸이 막 나옵니다. 기사가 갑자기 풍차에 돌진한다거나 그런 재밌는 일 말이죠. 한편으로는 이 진지하게 살펴보면 꽤 재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쓴 사람은 미겔 데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스페인의 작가입니다. 자, 이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참 재미있는 분인데요. 자, 이 사람은 중세적인 면도 보이고 있고 또 새로운 근대적인 면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돈키호테를 보면 이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세르반테스는 이 귀족이 짱짱맨이었던 이런 중세의 모습을 비판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죠. 중세하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법한 기사들, 이 기사들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게임에서도 영화에서도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이러한 기사들을 우스꽝스럽게 그려낸 이 세르반테스는 왜 기사들을 우스꽝스럽게 그려냈을까요? 자, 이러한 것을 볼 때 세르반테스의 삶에서 두 가지 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르반테스는 이 종교가 중시되는 중세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 종교 대 종교의 사건에 가담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페인과 이슬람 세력 간의 싸움에 열심히 가담을 한 사람입니다. 세르반테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싸움에서 부상을 입기도 하는 등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귀족적이고 종교가 짱짱맨이었던 이러한 사회에서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옛날은 귀족이 정한 이런 룰 같은 게 굉장히 발달된 사회였습니다. 이 세르반테스는 이러한 귀족이 정한 룰에 어긴 나머지 큰 피해를 보기도 했고 또는 이 교회가 굉장히 위세가 셌던 사회에서 교회에 과세를 하려다가 또 감옥에 갇히는 이런 사건도 겪기도 했지요.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결국 세르반테스는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세르반테스는 이 중세적이기도 하고 근대적이기도 한 이러한 흥미로운 인물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돈키호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 중세시대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물론 중세라고 해서 성이 떠오를 수도 있고 용도 떠오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마법, 매직 같은 것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기사라는 것이 또 빠질 수가 없죠. 기사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갑옷을 완전 무장하고 말도 타고 있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갖췄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가 이 중세시대에서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군사적 면에서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회 구조 면에서도 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중세 시대에는 이러한 기사들이 훌륭한 군사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창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러한 완전 무장한 기사들이 돌진해 온다면 참 이러한 완전 무장한 기사들이 돌진해 온다면 참 무섭겠지요. 저도 한순간에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아이고, 이런 너무 무서워요. 저렇게 무거운 기사들이 돌진해 오는데 치인 다음 분명 죽고 말 거예요. 자, 이러한 면에서 기사들은 매우 중요한 면을 담당했고 또 이 기사들이 당시 이 돈과 관련된 면과 또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는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기사가 있는 이런
봉건제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 봉건제는 말이죠. 우리가 늘 알고 있던 중앙집권적인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앙집권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왕이 힘이 세서 이 한 나라의 정상에 위치해서 이것저것 신하들한테 명령도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세시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왕도 명령을 하려면 귀족들이 눈치를 봐야 하고 또 여러가지 계약들로 서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왕이 힘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인 사회가 바로 중세 사회였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 속에서 기사는 왕이나 귀족들한테 이런 군사적 막 돌진을 한다거나 전쟁에 참여한다거나 하는 행동을 통해서 왕과 귀족들을 보호해주는 대신에 또는 군사적 이런 역량을 발휘하는 대신에 땅을 받았습니다. 또는 돈을 받기도 했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사들은 이런저런 장비들을 사고 또 생계도 유지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자, 따라서 기사들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근데 다 같은 기사들이 또 아닙니다. A 기사와 B 기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장비는 서로 비슷해 보이는데 말이죠. 자, A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A 기사는 위에 아주 좋은 분을 두셨습니다. 이 열심히 전쟁에 참여를 하면은 이 땅도 주고 이 성도 내려주고 하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런 기사들은 꽤 있는 기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귀족한테 열심히 봉사를 하면 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보장이 된다 이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고 있는 갑옷, 무기 같은 거에도 다 돈입니다, 돈. 공짜로 나옵니까? 땅을 파면 무기가 솟아 나오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기가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따라서 이 기사들은 이러한 귀족들과 이렇게 꽁냥꽁냥 하면서 많은 땅을 받고 이걸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땅을 못 받은 또는 땅을 못 받은 부동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동산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에서 입을 것도 나오고 먹을 것도 나오고 돈도 나오는데 말이죠. 이게 없다면 어쩌겠어요. 먹고 살려면 뭐 돈이나 부동산을 줄 사람을 열심히 찾아다녀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도 일종의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들은 이 자신에게 부동산을 줄 사람을 열심히 찾아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기사들은 열심히 자신에게 부동산을 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돈키호테라는 사람도 이런 부동산을 가지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기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자신에게 부동산을 대줄 이런 귀족들도 찾아다니고는 하잖아요.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돈키호테는 이런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기사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기사들을 좀 얘기해 봤을 때 기사도란 것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기사도는 간단히 말해서 기사들끼리 서로서로 예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을 기사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돈키호테가 얘기했듯이 약자를 지킨다거나 또는 악에 맞서 싸운다거나 그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기사도를 돈키호테가 말할 때 참 진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이 이 기사도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중세 사회에도 기사가 다 기사도를 지키는 건 아니었거든요. 자, 그럼 왜 이러한 기사도가 생기고 기사가 생겼는지 이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세르반데스가 살아갔던 이 스페인 제국에 찾아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스페인 제국은 전에 네덜란드 편을 찍었을 때도 나왔는데요. 자, 당시 스페인은 이러한 강성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르반데스가 살았을 때는 서서히 망해가고 있었죠. 자, 그러면은 간단히 스페인 역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네. 자, 여러분, 이곳은 어디에 있는 곳일까요? 자, 잘 알아맞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저기에 아주 인상적인 것들이 많단 말이죠. 자, 특히 여기저기를 보면은 아주 유럽에서는 보기 힘들 법한 것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자,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 이런 희한한 장식들이 다 있죠. 이건 혹시 아라보와 닮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갑자기 왜 돈키호테 얘기를 하다 말고 왜 이곳에 왔느냐고요? 물론 말이 되죠. 왜냐하면 이곳은 스페인에 있는 곳이니까요. 자, 이 장소는 바로 알함브라 궁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이 드라마를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곳은 놀랍게도 이 이슬람식 건축으로 지어졌지만 스페인에 있는 궁전인 알함브라 궁전이라고 합니다. 자, 왜 이 궁전을 제가 보여드렸냐 하면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자, 가기 전에 이 분수가 가장 유명한 곳이라고 하네요. 사자 분수랬나? 자, 그럼 다시 올라와 하지 마세요. 옛날이 스페인 땅에는 이슬람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이 스페인을 정복해서 나라도 세우고 여러 가지 발전도 이루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스페인과 이 아라비아 반도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말이죠. 자, 놀랍게도 아까 보였던 궁전도 이러한 시기 때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기사도와 이러한 궁전들이 관련이 있는지 이제부터 말해보도록 하죠. 자, 스페인이 처음부터 이슬람 세계 속에 들어갔던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스페인은 유럽 쪽과 더 훨씬 더 연관이 많으니까요. 자, 우리도 로마 제국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 스페인도 로마 제국이 땅이었었고요. 하지만 이 로마 제국이 비실비실해져서 망하게 되자 새로운 주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서고트 왕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왕국인데요. 이러한 서고트 왕국도 결국엔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 서고트 왕국을 무너뜨린 자들이 바로 이슬람 세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서구트 왕국이 서로서로 왕위를 다투고 내전이 일어나고 이러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을 틈타서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온 것이지요. 자,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으니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저기 전투가 벌어지고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나라가 하나로 뭉쳤을 때보다는 훨씬 부족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서구트에 살았던 귀족들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은 결국 스페인 북부에 있는 산지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이 스페인 땅을 정말 살기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발전을 이룹니다. 자, 왜냐하면 이슬람 세계에서 왔던 사람들은 되게 사막이나 여러 가지 적막한 지역에서 많이 살다 왔기 때문에 스페인 땅이 훨씬 군침이 도는 땅이었던 거지요. 실제로 이 스페인에 이들이 온 것 자체도 여러 가지 금은 보화나 농작물을 얻기 위해서 온 것도 있고요. 이 스페인을 차지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마인드로 온 거죠. 하지만 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스페인이 기름진 부분들을 빼앗긴 사람들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이, 절대 아니죠. 동생이 건물 사도 배가 엄청나게 아프다는데, 아니, 땅을
통째로 뺏겨버렸으니 아주 복통이 아주 강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지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다시 기회가 옵니다. 왜냐하면 서고트 왕국이 왕 왜냐하면 서고트 왕국이 왕의 자리를 놓고 이건 내 거야 저건 내 거야 하면서 싸웠던 것처럼 스페인이 이슬람 세력도 서로서로 분열해버렸기 때문이지요. 이슬람에 사는 이슬람인들을 효과적으로 뭉치게 할 사람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는 사이에 다시 산지에 숨어 살던 이 기독교인들은 다시 나와서 이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자는 전쟁을 벌이게 되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아까 말했듯이 이슬람 사람들이 이 돈과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 이 스페인에 왔다고 그랬죠. 이 산지에 숨어 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페인을 다시 차지하면 다시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처음에 이 전쟁을 벌일 때 이 기독교 세력에 있는 귀족들이나 이 왕들은 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자, 이러한 전쟁들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슬람 세력이 스페인에서 쫓겨나는 이러한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아까 보셨던 궁전들도 냅두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해서 다시 돌아간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스페인이 이슬람 왕국들과 또 기독교 왕국들 간의 전쟁을 세정복 전쟁이나 레콩키스타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기사 얘기를 할 때 왜 이런 전쟁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전쟁과 기사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요.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차츰차츰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스페인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전쟁에 친숙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러한 전쟁들을 우리가 출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기독교를 믿으면 무조건 기독교 왕국 쪽에, 이슬람을 믿으면 무조건 이슬람 왕국 쪽에 붙어서 싸운 게 아니라 돈을 주면 기독교를 믿고 있어도 이 이슬람 왕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거나 또는 기독교 왕국 쪽에서도 이 당장 병사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럴 때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쓰기도 했고요. 따라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이 전쟁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도 굉장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자수성가를 이룰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돈도 많이 벌고 또 명예도 얻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기사들이 굉장히 추앙받기 시작합니다. 또 기사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사들을 이끄는 군사 귀족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전쟁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전쟁이 어느 날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되고 또 전쟁이 돈과 명예를 갖다주는 자수성가의 길을 열어주는 기회로 여겨졌을 때 급부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군사 귀족과 기사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전쟁에 참여해서 전리품이나 또 부동산을 얻어서 여러가지 부도 얻고 또 백성들한테서 인기도 없는 일석이조의 상황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이 내세웠던 덕목인 인내나 용기, 충성심 같은 것들은 이 백성들이 볼 때에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덕목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내, 용기, 충성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본 적이 있지 않나요? 네! 바로 돈키호테에서 돈키호테가 구구절절 말하고 다녔던 이러한 덕목들과 굉장한 연관점이 있지요. 아니죠. 연관점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점에서 이 돈키호테라는 양반은 이가 아까 보았듯이 중세 기사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좁혀서 말해보자면 과거 이슬람과 기독교국들이 서로 치고받고 할 때 굉장한 덕목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모습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덕목들을 여러 가지 말하고 다니고 실제로 실천하고자 하는 돈키호테는 왜 형편없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을까요? 자, 이러한 것들은 기사들이 몰락과도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키호테가 써질 당시에는 기사가 볼품없는 채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죠. 자, 생각해보세요. 자, 기사들이 왜 총망받았나요? 아니면 왜 백성들한테 선망을 받았는지 잘 생각해본다면 이 전쟁에서 여러가지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면서 부도 얻고 명성도 얻었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존경스러운 눈빛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 기사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어떨까요? 전쟁에서 공을 세우지 못한다면요? 또 돈에 쪼들리게 된다면 이 기사도를 선망하고 또 기사에 대해서 좋게 봤던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세르반데스가 살던 당시에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무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사들이 더 이상 활약할 수가 없게 되었고 또 이 스페인에서도 경제 위기가 여러 번 오게 되면서 이 기사들 자체도 돈에 쪼들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기사들은 그 당시만 해도 총망받았던 것과는 달리 세르반데스의 시기가 되면 정말 무용지물이고 정말 쓸모없는 잉여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들은 뭘 했습니까, 전쟁에서? 자, 무섭게 돌진해서 병사들 무찔렀죠? 근데 이제 총과 대포가 나왔네요. 자, 총은 기사들이 갑옷을 뻥 뚫어버리고 대포 한 발이면은 기사 몇 명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자, 이럴 때 기사가 더 이상 쓸모가 있을까요? 차라리 기사를 쓸 돈이면은 오히려 대포나 총을 사서 쓰는 편이 더 나았을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부동산을 줘서 기사를 거느리는 것보다는 이 돈으로 총이나 대포를 사서 쓰는 편이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자, 또한 기사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기사들은 귀족이 내려준 토지를 통해서 여러가지 무기도 사고 생계도 유지했는데요. 이 기사들이 이제 돈에 쩔쩔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이 여러가지 경제 위기가 뻥뻥뻥 터지면서 더 이상 기사들도 이제 돈이 없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또 전쟁에서도 쓸모가 없어진 이러한 기사들은 결국에는 잉여스럽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것이죠. 즉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잘 읽어보면 돈키호테를 말이죠. 이 돈키호테의 집도 이 무너져가는 이족 집안 출신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볼 때도 당시 귀족들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지요. 자, 만약 기사를 본 사람들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야, 정말 기사들은 멋만 내고 정말 잉여스럽네. 아니면 오, 저 일도 안 하고 창만 휘두르는 잉여스러운 기사잖아. 쓸모없구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런 점만 생각해 봤을 때는 돈키호테가 굉장히 과거에 사로잡히고 잉여스러운 존재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키호테를 통해서 두 가지 면모를 바라보았는데요. 하나는 돈키호테의 굉장한 용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겠죠. 뭐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것저것 문제가 많겠죠. 하지만 돈키호테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거인이나 괴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작정 돌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돈키호테는 뭐 상상 속이기만 해도 풍차에 어김없이 돌격을 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돈키호테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란 걸 보여주죠. 이러한 점에서 이 돈키 이러한 점에서 이 돈키호테의 용기는 저에게 매우 인상적인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자, 누구든 이 삶을 살면서 문제를 맞닥뜨릴 거예요. 언젠가는 이 문제들이 괴물 같은 존재로 보일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라면 저 청년이고요. 청년들이라면은 뭐 취업이 큰 문턱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고, 뭐 연애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말이죠. 자, 성인이 돼서도 문제가 계속 있겠죠. 뭐 빚이라든지, 뭐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겠죠. 하지만 돈키호테는 뭔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괴물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돌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문제들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과연 돈키호테가 우스꽝스럽기만 한 존재인지 각자 생각을 들어보았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자, 한편으로는 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키호테의 꿈은 뭐였을까요? 네, 저는 바로 이상적인 기사가 되는 것이 돈키호테의 꿈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꿈을 가지고 있는 돈키호테는 자, 실제로 호위병과도 막 맞서 싸우기도 하고 죄수들도 구해주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뭐 앞서 말했듯이 건물주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연봉을 많이 받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명예를 얻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사소하게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꿈일 수도 있고요. 뭐 꿈에는 다양하니까요. 자, 그럼 이러한 꿈이 왜 갑자기 나왔느냐 하면은 돈키호테가 꿈을 이뤘을 때 급속하게 한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돈키호테는 돈키호테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하급 귀족으로서 죽게 되죠. 왜냐하면 돈키호테가 기사가 되겠다는 꿈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마지막에 말이죠. 이건 큰 스포일러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이었습니다. 자, 꿈이 없는 사람도 과연 살아갈 수 있는가? 꿈은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또 꿈을 이뤘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은 문제 말이죠. 여러분들도 꿈을 꾸다가 현실에 부딪히면서 더 이상 이룰 수 없었을 적도 많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할 때 잘 안 되거나 또는 취업이 안 될 때 같은 것도 말이죠. 자, 돈키호테도 이 이상적인 꿈이 무너져 버렸을 때 기운이 쪽쪽 빠지더니 결국 죽음을 맞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도대체 꿈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참 의문이 많이 들더군요. 뭐 저도 꿈을 꾸고 있긴 합니다만 과연 그게 실현이 될지 참 심란하기도 하고 말이죠. 자, 따라서 저는 이 꿈이라는 주제가 돈키호테의 숨은 주제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러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질문하면서 저는 이 돈키호테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꾸준히 다른 영상들도 만들어 갈 거고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컴패니언이었습니다. 바이!